날 추운데 공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래 지난주에 서장을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편지가 2개 남았어요. 그래서 워낙 귀한 거여가지고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아꼈다가 오늘 2장 마저 하고 가나선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재 410페이지에 64번째 편지 성천 규화상에게 답함. 이 편지는 그 대스님께서 71살에 경산사에 주지하실 때 쓰신 편지라고 해요. 이미 밖에서 보호하는 사람과 마음으로 서로 통함을 얻었다면 스스로 살림살이를 버려두고 자주 스님들과 더불어 불사를 지어라. 오래 하고 오래 하면 저절로 훌륭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상자벌 되는 그 제자 스님에게 이제 편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건대 조실 방안에서 더불어 자세하게 할지언정 인정을 용납하지 말며. 이 대목은 이제 앞에서도 나왔는데요. 이제 법과 이제 인정, 이제 법과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죠? 법과 사람이 있을 때. 네. 우리는 부처님의 유훈이 그거죠. 그죠?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그죠?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뭐라 그랬나? 사람이 먼저다 그랬나? 맞아요.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부처님 제자는 부처님의 깨달음, 법이 기준이 돼야 돼요. 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법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사람이 인정에 따라가게 됩니다. 인정, 인맥, 그죠? 그 정리에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 되면은 이제 생사윤회를 이제 생사고해를 벗어날 수가 없죠. 우리가 생사고해를 벗어나려면 반드시 법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인정을 용납하지 말며 저들과 함께 풀에 떨어지지 말라. 이제 풀에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양변에 욕망과 어리석음, 화의 이제 양변에 떨어지는 거죠. 바로 본분사로 보여주어. 이제 바로 본래 성불 자리, 본래 부처 자리를 바로 보여준다는 거죠. 직지죠, 직지. 저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터득하게 해야. 이것도 이제 그 선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이 깨달음은 남을 깨닫게 해줄 수가 없는 거고 오직 스스로 깨치고 스스로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바야흐로 비로소 사람을 위하는 선지식의 방식이 될 것이다. 요 네 줄이 이제 그 선지식이 법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제자 선지식이죠. 에게 지금 그 법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전수를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만약 저들이 머뭇거리고 의심하여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제 저들이라는 것은 이제 공부인들이죠. 제자들이죠. 문득 저들에게 설명해 준다면, 이것도 이제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요. 다만 남의 눈을 멀게 할 뿐만 아니라 역시 자기의 본분 가르침도 읽게 될 것이다.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해 놓으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음미를 해 보시죠. 학문의 세계나 이 지식의 세계에서는 자세하게 일러줘 가지고 모르는 거 있으면 알도록 제2, 제3 이렇게 친절하고 자상하고 정성스럽게 이렇게 해야 된다면은 저들에게 설명해 주지 마라. 할 수 없지. 설명하면 눈을 멀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본분사도 등진다. 이게 이제 선사
선의 본분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선의 가치를 여기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 아르마리를 하면 그 생각을 먼저 갖고 있기 때문에 깨닫는 거를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깨닫을 수도 없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얘기도 또한 이제 동사가 길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 얘기도 또한 이제 그죠? 동사가 길을 분별이죠. 그 얘기도 또한 분별의 세계인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참선 입문할 때 육조선의 허물 얘기를 하잖아요. 퀴즈 풀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조선의 허물이 뭐냐? 성철 스님이 이제 수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고 이제 자기 고백하시는 거 이제 그 얘기하고 같은 얘기죠. 이제 성철 스님 역시 자기 본분의 가르침을 잃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임종계에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왜 잃었느냐? 이제 이 본분사를 던졌다는 것을 당신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왜? 수많은 남녀의 물을 왜 속였느냐는 거죠. 왜? 자비로우니까. 그래서 이제 네. 그 저도 이제 이 얘기하면 저도 이제 또 구치는 거니까 여론도 거기서는 그냥 지나가 스스로 이제 아셔야 됩니다. 사람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제 깨친 사람을 얻지 못하더라도 곧 조사들의 인연법이 다만 이와 같은 것이고 만약 한 개나 반 개를 얻더라도 여기 이제 한 개, 반 개 요 표현이 이제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요. 뭐 주에는 이제 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고우스님께서는 요 한 개, 반 개라는 표현을 법을 표현하는 거 또는 중도를 표현하는 걸로 이제 들어 말씀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법이라 그러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불법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꿀답 주셨어요? 떠시고 계세요?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보통 있잖아요, 이 선생님.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네. 불법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건강경에서 내가 설한 법이 있다고 하면은 칭찬하는 겁니까 비방하는 겁니까? 비방. 비방하는. 비방하는 거라. 그러니까 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또 없다 그러면 또 그러면 우리가 뭘 갖고 공부하는 거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이제 부득이해서 이제 부처님은 중도라고 표현한 건데, 근데 이제 중도라 그러면 중도라는 것이 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다른 말로 할 때는 법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여기서 한계 반계라는 것은 이제 법이 하나다. 만법 길, 만법이 하나로 들어간다 이렇게도 쓰잖아요. 야, 진리는 하나다. 이제 이랬을 때 그러면 그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도 또 집착을 할까봐 한 개, 반 개, 둘이라 그러면 또 거기도 양변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개와 두 개 사이에 한 개, 반 개. 그것도 양변.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법을 드러낼 때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한 개, 반 개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한 개나 반 개를 얻더라도 본문사에서는 또한 평상의 의지와 원력을 던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모두 본래 완성되어 있고 본래 영기 중도로 존재하니까, 그죠? 무아로 존재하니까 우리가 본래 성불해 있고 우리의 이제 불성이, 그죠? 자성이 누구나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본래 완전하고 본래 부처인 거죠. 그래서 지금 모른다, 이 본래 부처가 모른다는 양변에 떨어져 가지고 생사고해를 해내고 있어서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법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을
본문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운동을 많이 한다. 허물이라는 거죠. 그 또한 허물이다. 평지 풍파를 일으킨 것이다. 이제 그만큼 이 양변을, 그죠? 우열을 나누는 것을 이 선에서는 금기죠, 금기.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걸 만약에 넘어서면은 어떻게 되냐? 업을 짓는 것이다. 예,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것 또한 허물이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잘 적어도 우리가 성철 생활 참선 공부를 한 4년 정도 하셔서 전문반을 수료하시는 분 정도라면 이런 본문에 대해서 딱 정견이 서셔서 이제 그런 안목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 굉장히 공부가 이제 상당히 깊은 그런 이제 안목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편집 분파 이렇게 해가지고 백일분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그 이제 그게 참 우리로서는 성철 스님께서는 상당히 딜레마였을 것 같아요. 성철 스님께서 굉장히 그 아마 그 딜레마였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철 스님 생애를 돌아보면은 10년 동안 그 동고불출을 하잖아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어느 스님이든 누구든 10년 동안 그 암자 밖을 안 나온다는 것은 10년 동안이나, 그거는 아마 그 보통 생각으로는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여기 박인석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10년 동안 그러면 그 박예사 성전안에서 뭐 하셨냐? 철저하게 줄었고 뭐 하셨냐? 책 보셨다는 거죠. 책 보셨다. 무슨 책을 봤느냐? 팔만 대장경과 조사의로, 그죠? 현대 과학 서적을 10년 동안 이제 그래서 해인사 그 백년암에 가면은 이제 성철 스님 그 장경각이라는 서고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동국대학 학술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게 학술적인 그 가치가 있는 책이 한 2,000여 권이 된다 그래요. 통상적으로는 한 5,000권이 있다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무비 스님이 가끔 그 원택 스님 뵈면은 농담으로 너 스님은 남들 책 보지 마라 그러고 너 스님은 남들 책 보지 마라 그러고 당신 서고에는 온갖 없는 책이 없고 우리 조계종 중에서는 최고로 책이 많은 스님이 있다고 이제 농을 거셨는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고우 스님이 이제 한번 그 법문 들으신 얘기로는 그 성철 스님이 이제 그 백일법문 할 무렵에 그 수자들 이제 상당히 많은 수자들 앞에서 이제 법상에서 법문을 하는데 그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수자들 공부할 때 책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바로 이 수자들 앞에 맨 앞자리에 이제 향곡 스님이 이제 향곡 스님은 동갑이고 도반이었는데 그 법문을 거기서 앞에서 앉아서 듣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향곡 스님도 참 대단하죠. 뭐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거기 안 올 텐데 향곡 스님 앉아가 딱딱딱 꼿꼿하게 듣는데 이제 책 보시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향곡 스님이 거기서 뭐 중간에 이제 약간 분위기를 저러기 위해서 야지를 넣는데 저 위에 백년암에 있는 장경각의 책 다 불사진에 있네 이렇게 이제 야지를 놨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석철 스님이 조금도 미동하지 않고 단박에 때를 이제 한문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그 한문을 잊어버렸는데 그걸 풀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연꽃이 물 속에 있어도 물에 젖지 않는다. 같은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책을 보더라도 책에 끄달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직 공부가 그런 안목을 갖추기 전에는 책을 열심히 봐야 돼요. 성철 스님도 그러니까 책을 엄청나게 보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철 스님만큼 꼼꼼하게 그걸 보신 분이 없고 저는 앞으로도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 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은 세대가 한문 세대에서 한글 세대로 우리나라 같은 싹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 스님들이 한문으로 된 그 팔만대장경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것도 어제 박인석 교수도 당신이 종경록 그 박사학위 논문을 10년에 걸쳐서 썼다 그러거든요. 그 논문 쓸 때 그 교수가 그래도 종경록은 100권인데 한번 읽어야지. 그게 읽는데
그래서 쉽게 말해서 종영로 한문으로 된 책이 100권인데 그거 읽고 논문 쓰는데 10년이 걸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종경록 그거 하나만 보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죠. 앞으로도 성처선 같은 분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제 당신이 그 공부한 것을 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당시 한국 불교계가 정화 이후에 이제 정화의 후유증으로 너무나 이제 불교가 무너져 있으니까 그죠. 조선조 500년과 식민지 유산으로 인해 가지고 교단도 사라지고 성가 교육도 무너지고 이러니까 불교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이제 백일법문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백일법문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고 우리 그 선처 생활 참선 공부하시는 분들은 백일법문을 하여간 그 지침서로 삼아서 해야 되는데요. 이제 성철 스님 본인은 당신이 선문정로하고 본지풍광을 박감했다고 자평을 하셨는데 고우 스님은 이제 백일법문을 성철 스님이 박감한 거다 이렇게 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입장에서는 성철 스님 백일법문으로 저는 박감했다고 보는 입장이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백일법문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는 분이 아직도 많지 않다는 게 이제 안타까워요. 예? 많지 않나요? 내일도 나오잖아요. 네, 한 말씀 하시죠. 아, 내일도 나오잖아요. 한 말씀 하세요. 한 말씀. 현장에서 있는 저로서는 백일법문 스님들도 뭐 티티거리는데 그런 상황이니까요. 사실은 상자 스님들이나 이렇게 보고 이제 그 가치라 그 이제 고우 스님 참 대단했거든. 고우 스님께서 이제 저하고 같이 해서 백일법문 읽기 운동을 해가지고 걔도 많이 좋아졌는데 책도 많이 나갔어요. 많이 팔렸는데 또 그 덕분에 또 상조화가 새로 나오고 그랬는데 근데 아직도 저는 이제 더 들어야 되고 또 그것이 영역과 중국어, 일본어 이런 식으로 해가 세계 만방에 그런 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스님들도 안 봤다고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그런 게 있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스님들은.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마지막 편지네요. 아, 이게 참. 그 고경 잡지에 그 보면은 그 서정 의견 네, 서정 박사님이 글쎄요. 그 창안으로부터 계속 쭉 지금 75호가 74호가 나오는데 그게 보시면 백일법문 돼가지고 설명을 쭉 예. 한 문도 안 빠져 있어요. 예. 저는 그 60호까지 스크랩 해가지고 다 책을 만들어놨거든요. 아, 그건 있는데 그거 보면은 서정 씨가 백일법문의 취지부터 설명을 상세하게 하는데 제법 이만큼 돼요. 그 예. 책이에요. 그 한번 고인 잡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시죠. 예. 저도 보내주시고 프린트해가지고 편집을 해갖고 한 편집하니까 한 3권 정도, 요만한 한 3권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거 쭉 정독을 하니까 굉장히 재밌고 글쎄. 그거 한 번 봐야 한 30번 봐야 돼요. 저는 26분 읽었습니다. 자, 412쪽에 65 고산 최 장로에게 답함. 이 편지는 대스님이 66살 때 귀양지 매주라는 곳에서 보냈는데요. 이 고산 최 장로는 대스님의 손상자, 이제 손잡벌 되는 상자예요. 이제는 이제 연세가 지긋하셔서 제자의 제자가 이제 나왔죠. 특별 사자가 오매 편지와 믿음의 향을 바꿔서 법을 열고 출세하여 성문에서 도를 불러 일으키며 전성천을 잊지 않아서 악장로를 위하여 향을 피우기에 양기 종파를 이었음을 알았다. 지금 이 고산 최 장로라는 분이 이제 깨달음을 인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건당이라고 합니다. 이제 법을 펴는 것을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사람이 이제 인편으로 편지가 오가면은 이제 사람을 가서 이제 보내면은 그 사람이 도착해가지고 편지 주고는 이제 그날 밤 하룻밤 묵으면은 그 사이에 편지 써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다시 답신을 보내가지고 가져갔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당을 해서 이제
양기종파, 이 대스님이 이제 임재종 양기종파거든요. 양기종파의 법을 이어가지고 이제 법을 펴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금 알았다는 겁니다. 이미 이 일을 이었다면 모름지기 탁월해서 제접함에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 이제 공부인을 제접할 때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인정사정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소에 실제로 정득하고 깨달은 본분사로 방장실에 단정히 앉아있대 120근의 짐을 지고 외나무 다리를 위를 지나간 것과 같이 해야 한다. 이 표현이죠. 아주 그냥 추nom합니다. 발을 헛디디고 소를 잘못 놀릴 때는 자기의 생명도 보존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다시 사람들과 더불어 목과 말뚝을 뽑아서 남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언행, 그죠? 말과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옳지 않으면은 이제 남들에게 잘못 전해지게 되니까 그렇게 했어야 어찌 생사의 고해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고덕이 말하기를 이 일은 이거 밑줄 그십시오. 이 일은 여든 나이의 노인이 과거장에 들어가는 것이라 어찌 아이의 장난이겠는가. 이 표현이 참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든 노인이 과거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평생을 공부해가지고 그죠? 평생을 과거 그걸 보기 위해 가지고 평생을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고 여든 나이에 이제 어찌 보면은 그 과거를 보는 그 마음 그 뭐 또 다른 거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죠. 그게는 어찌 아이의 장난이겠는가 라고 했으며 또 고덕이 말하기를 내가 만약 한결같이 근본 종지만 들어 보이면 법당 앞에 풀이 한잔 될 것이니 모름지기 사람을 고용해서 집을 보게 해야 옳다고 했다. 이 표현은 이제 앞에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아까 얘기하신 육조스님 허물이나 이제 성철스님이 이제 속이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본문사로만 있게 되면 사람들이 오겠어요? 할 수 없지. 사람들이 뭔지 못 알아보니까 안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가도 재미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는 거 없고 재미없고 이러면 안 오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법당 앞에 아무리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방편을 쓰지 않으면 그죠? 본문사로만 제접하게 되면 법당 앞에 보통 우리 조계사 앞에 법당이 풀이 날 수가 없잖아요. 하도 사람들이 밀해가지고. 근데 이제 조계사 법당 앞에 도인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법을 설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풀이 이제 한자나 돼가지고 그죠? 결국은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그 풀을 다 베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암두 스님이 매번 말하기를 이 표현도 재밌어요. 똥누기 이전을 한번 보아야 문득 눈이 밝게 된다. 똥누기 이전의 일이 뭘까요? 급하지. 똥누기 전에 똥 마려울 때는 무슨 생각납니까? 아무 생각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양변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 그죠? 양변, 분별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 사실은 생리작용은 사실 딱 그게 직면하면은 그거 절박한 그 이해에 딴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무슨 그죠? 다른 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양변이 딱 끊어진 거죠. 한번 보아야 문득 눈이 밝게 된다고 했다. 안국사의 성문에 걸타앉지 말라는 걸기와 목주의 현성공안이라 하더라도 너에게 30방을 주겠다는 것과 분양 무업에 망상하지 말라는 것과 노조 가스님이 문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문득 몸을 돌려 벽을 향하여 앉는 것 등에 대하여 사람을 위할 때에 마땅히 이러한 방법에 어둡지 말아야 바야흐로 위로부터 종지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제 본문사, 종지, 직지, 도노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한 구름이의 얘기들이에요. 이제 똥 누기 전의 자리,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종지를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위산 스님이 앙산 스님의 말하기를 법당을 세워 한 곳에 종지를 수립하려고 하면 이제 이 법당은 여러분 당간지주 아시잖아요, 그죠? 당간지주가 이렇게 깃발에 이렇게 서면은 거기 깃발을 이렇게 올리는 것은 이제 법회를 알리는 건데 이제 법당을 세운다는 것은 이제 깨달음을 인가를 받아가지고 법문을 할 때 법회할 때 이제 법당을 세우는 것 같은 거죠. 한 곳에 종지를 수립하려고 하면 5가지 인연이 갖춰져야 비로소 성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제 이 법을 펴려면 5가지 인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얘기 참 재밌는 얘기예요. 5가지 인연은 첫째, 밖에서 수호하는 인연, 외호 인연이 있습니다. 외호 인연, 그죠? 그러니까 뭐 그 시대에 권세 있는 사람이 이제 외호를 지내죠. 누가 와가지고 시비 걸고 이러더라도 그걸 막아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시주하는 사람의 인연.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많은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생필품이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시주하는 사람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납자의 인연, 수행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하려고 하는 수행자들이 따르는 수행자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땅의 인연,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죠? 좀 안정되고 좀 편안한 땅이 또 있어야 모일 수 있을 거고, 도의 인연, 도의 인연은 이제 법의 인연인 거죠. 이 5가지를 이제 인연이 갖춰져야 법을 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사실은 그 중요한 얘기인데, 그 이것을 보면은 이제 고우 스님께서 제가 이제 고우 스님 65살에 제가 2002년이었는데 처음 뵀는데, 그때 이제 쭉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그게 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우 스님 각화사, 봉화 태백산 각화사에 계시다가 이제 서암에 계시다가 이제 이 금봉함을 이제 땅을 마련해서 암자를 지으셨거든요. 이제 손수 이제 지었죠. 손수 지으셨는데 이제 즉 근전에 계시고다가 나오시고 땅 보러 다니시고 또 그 암자 짓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그 격세지감이 되더라고요. 덕근대 상대의 조공은 너를 청한 주인이고 치정 사업 전공은 너를 보내서 사원에 들어가게 했으니, 이제 이거는 이제 아마 사대부들이, 그죠? 사대부들이 이제 저를 이분 제자의 저를 이제 배려했다는 얘기죠. 두 분은 청하의 선비라. 이로써 보건대 너는 5가지 조건이 조금 갖추어졌다. 매번 민중에서 오는 납자들이 법석의 성대함을 칭찬하고 감탄하지 않음이 없었다. 시주가 향에 귀의하고 사대부가 밖에서 보호하여 하며 주지에게 마군의 장례가 없고 납자들이 운집한다고 하니 체력이 건강할 때에 자주 납자들에게 이 일을 격동하고 발분하게 하되 지도할 때에 모름지기 정신을 차려서 해무하게 하지 말라. 다 이제 법 쓸 때 이제 그 지침이 되는 말씀이죠. 건전에 일종의 부처님법을 소매로 파는 무리가 있어. 재밌죠? 대스님 같은 시대에도 부처님을 이제 자그맣게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도처에 한 무더기 한 짐에 선 비슷한 것을 이제 이게 재밌어요. 상사선이죠. 이게 상사선이죠. 가끔 종사가 이제 사이비 선이죠. 가끔 종사가 잠시 간과함에 드디어 헛소리를 이어서 서로 인가해주며 이제 안목도 갖추지 못했는데 이제 깨달았다고 행세하면서 인가를 서로 해준다는 거죠. 자네도 깨쳤구나. 나도 깨쳤어. 그래서 서로를 이제 인가증을 해가지고 이제 사이비 흉내를 내는 거죠. 후인들을 그르치고. 그거 좋네. 예?
걸로 가세요. 그 많아요. 그 서로 뭐 이렇게 했는데 많이 있습니다. 뒷사람을 그르치고 속여서 발언 종지로 하여금 적막하게 하는데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부처님 팔고 이제 깨치지도 못했는데 깨쳤다고 흉내내고 인가를 서로 해주고 이래 되면 발언 종지는 이제 등지게 되고 또 그런 데는 또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발언 종지는 적막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전하고 바로 가르치던 가풍이 거의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으니 자세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이거 그 지금은 어떨까요? 더 심해집니다. 요즘은 이제 학벌이 중요한 시대가 됐어, 그죠? 네. 이 책도 지금 하버드 나왔다는 분이 얼마 전에 책이 나온 책인데 어제 서점에 가서 이제 구했어요. 그 한 선생님? 한 선생님? 그분이 환속을 했더라고요, 그죠? 네. 그 송담 스님 네. 그 상자 중에 상자. 그 활동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하버드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출가 와가지고 한 30년 그 다른 데 전혀 안 가고 네. 그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저는 몰랐는데 2년 전에 환속을 했더라고요. 아, 환속을 하고 책을 2권 이번에 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 읽지는 다 읽지는 못했는데 훑어보니까 당신이 출가해서 이제 공부한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정리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라 그랬나 한번 보는데 어제 이제 그거 나중에 제가 저걸 해드려야겠구나. 그 한겨레 신문의 조현 기자가 이제 제가 도반이어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나는 몰랐어요. 그 인터뷰를 보고 알게 됐는데 그 인터뷰에 그 행간의 의미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인 밑에서 이제 이렇게 엘리트가 죠 뛰어난 사람이고 너는 가서 참선을 지도해라 까지 해서 활동하는 분인데 지금 환속을 했단 말이에요. 왜 환속했을까요? 그래서 그 이제 조영 기자가 내가 이제 카톡으로 오늘 기사 잘 봤다고 그렇게 참 잘 좋은 걸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꽤 많은 글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사 안에도 보면 이제 30년간 출가해서 이제 공부하고 활동하다가 이제 환속을 했잖아. 지금 사실은 한창 활동을 앞으로 이제 뻗어 나가야 되는데 이제 환속한 게 이제 왜 했겠느냐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 약간 그런 어떤 약간의 그런 것을 조금 얘기를 좀 해주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뉘앙스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서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하여간 세상을 살아가 보면 뭐 이런저런 인연들이 다 얽히게 있기 마련인데 이분도 이제 이런 당신의 판단인 거죠, 뭐 그죠? 뭐 당신의 판단이고 결정이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터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각자의 우리 좀 판단이 있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십시오. 그 전에 영어로 배우는 참선인가요? 예, 이분이 그 이것도 원래는 영어로 한 걸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미국에 태어나가지고 영어가 훨씬 익숙한 사람이죠. 그게 한국말 잘 못하면서 와가지고 송담스님 그 문화에 들어 송담스님인가? 송담 스님이 때 출가했어. 그 박에서 예. 해가지고 뭐 우리말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오만 이제 그 어떤 그 어려움을 다 겪고는 참선하는데 이 외국 사람들을 위한 이제 한국의 참선에 대한 걸 영어로 이제 쭉 설명하시면서 보통 한 30분 정도 그게 이 주제를 해갖고 그냥 막 심리학인가 정도였을 겁니다. 예, 심리학 전공했다고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하고 이 불교의 또 잠든 부분하고 이 매칭 시켜갖고 설명하는데 참 재밌게 설명. 심리학 따라 보니까. 네, 상당히 그 내용이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광범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봐야겠구나 싶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여기 한번 모셔다가 얘기를 한번 들어볼 기회도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스님들이 어떻게 보실지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모셔다가 편안하게 한번 이제 같이 이제 나이도 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이제 활동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죠? 제가자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강좌도 좀 만들어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아마 이번에 반연이 좀 있고 이러니까 아마 자기 아마 저걸 만들 거예요, 하나. 아까 얘기한 이런 저걸 만들지 않겠나 싶네요. 그때 참 학예사하고 조계사하고 뭐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네. 그때 그 성담 스님 그쪽 파하고 네. 성담 스님인가? 성당 그래가지고 뭐 이게 저걸 아예 그냥 조계종에서 그냥 빠지겠다. 네. 예, 예. 송담스님은 쪽에서 탈종 현상. 그래가지고 아마 이 관산 스님도 이쪽 계열이니까 좀 반면을 느꼈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약간 그런 약간 뉘앙스 얘기도 나와요. 자, 다시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부처님이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송담 스님을 믿고 출가를 해 왔는데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해야지 사람에 의지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그게 그 관계가 계속 좋을 때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관계가 이게 삐뚤어지면 그게 이제 사실은 법도 뭐도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법의 기준이 되면 관계가 삐뚤어져도 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생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417쪽으로 와가지고요. 납자가 조실방에 들어오거든 칼날 내리기를 요긴하게 할지언정. 이제 공부를 이제 법을 구하러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죠. 진흙을 묻히고 물에 적게 하지 말라. 이제 여기는 이제 분별을 일으키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양변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설봉공선사가 옛날에 웅거산 우문암에 서로 모였을 때 나는 그가 스스로 속이지 않는 불법 가운데 사람임을 알았다. 그러므로 한결같이 본분사로 보였더니 뒤에 다른 곳에서 깨쳐서 큰 법을 이미 밝히고 지난날 받았던 본분 경추를 일시에 수용하고서야 바야흐로 내가 부처님 법으로서 인정을 따르지 않았음을 알았다. 이제 이건 당신이 이제 전법한 인연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역시 인정을 쓰지 않고, 그죠? 인정을 따르지 않고 법으로 했을 때 내 있을 때는 깨치지는 않았지만 다른 데서 깨쳤었기 때문에 그걸 알았다는 거죠. 통했다는 거죠. 작년에 보낸 한 권의 의록을 얻어보니 잠시 잠깐 사이와 넘어지고 엎어지는 때에도 임재종의 종지를 잃지 않았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 스님이 의록을 법모집이 의록이 이미 나왔던가 봐요. 그걸 봤더니 임재종의 종지에 부합했다라고 인가를 다시 해주는 거죠. 지금 대중들에게 보내서 납자들과 더불어 보게 하고 노성이 붓을 잡고 후수를 써서 특별히 격발하여 본문 납자들로 하여금 장래 설법하는 모범을 삼으려 한다. 아, 넌 정말 잘하고 있고 그 본문사에 맞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후인들에게 모범이 될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노성이 처음 그를 위하여 진흙을 묻히고 물에 젖으며 노파선을 설파했다면, 여기 이제 설파라는 말이 나왔어요. 설파라는 말은 또 노파선이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양변에 떨어지는 선을 양변에 떨어지게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거죠. 눈이 열린 후에 반드시 의심할 나위 없이 나를 꾸짖었을 것이다. 그래서 고인이 말하기를
나는 선사의 도덕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다만 선사께서 나에게 슬퍼해 주지 않은 것을 귀중하게 여긴다. 이제 이런 정도의 안목을 갖추기가 참 어렵죠. 그죠? 저분이 나를 위해 슬퍼 안 가르쳐 준 걸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수님이 우리인데 너무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경우 있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 이제 기준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관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비롭게. 예? 본인이 이제 해결해. 본인이 일단 공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어쨌든 부딪히고 나가야 되는 거죠. 만약 나를 위하여 슬퍼해 주셨다면 어찌 오늘이 있었겠는가 하니 문득 이것이 그 도리다. 근데 이제 이 슬퍼라는 것이 이제 좀 이건 좀 그럴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우리 성문에 이제 양대 법맥이 있잖아요, 그죠? 양대 저게 있다면 남뭐뭐 북뭐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양쪽 견해가 항상 이제 부딪히거든요. 법으로 보면 부딪히거든요. 이제 남쪽은 이제 도노, 이제 북쪽은 이제 점수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설파는 어떤 입장일까요? 점수를 말해야죠. 예? 점수를 말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안목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이제 공부가 옳게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어느 정도는 가죠. 다 무조건 어록 보고 본문 듣고 참선하는 거 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법에 대한 그 종지의 정확한 이제 안목을 가는 데는 이제 거의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기까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조주 스님이 말하기를 만약 나로 하여금 저들의 근기를 따라 사람을 대하게 하면, 이게 이제 유명한 그 성철 스님이 이걸 이렇게 굉장히 백일본문의 앞대목에 이걸 인용하잖아요. 예. 조수록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만약 요건 같이 읽읍시다. 만약 나로 하여금 저들의 근기를 따라 사람을 대하게 하면 삼성 12분교로 그들을 제접했을 것이다. 나는 여기에 다만 본분사로 사람을 제접했는데 만약 제접하여 얻지 않더라도 배우는 사람의 건성이 더디고 둔한 때문이니 나의 일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다. 생각하고 생각하라. 그 조주 스님 같은 분은 이제 항상 본문사로 되었다는 거죠. 이제 본문사로 되었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어떤 수행자들이 조주 스님 앞에 와가지고 불법이 뭡니까? 중도가 뭡니까? 이렇게 묻더라도 조주 스님은 끽다가 뭡니까? 차나 한잔하게 또 어떤 면은 아침 먹었는가? 그죠? 불법이 뭡니까? 아침 먹었는가? 예, 아침 먹었습니다. 설거지는 했는가? 예, 설거지 했습니다. 차나 한잔하게. 이게 이렇게 이제 대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본문사를 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이 선의 이치를,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동문서답은 이런 동문서답이 없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조주스님 같은 엉뚱한 노인이 있을 수가 없죠. 세상에 저런 엉뚱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도의 입장에서는, 조주스님의 입장에서는, 깨달은 도의 입장에서는 그게 본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이제 제가 이걸 입이 간질간질 하는데 왜 이렇게 본문사로 이제 접하느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분들이 이제 본문사로 상대를 왜 누구처럼 친절하고 자상하게
얘기해주지 않고 왜 이 본문사로 제정하느냐는 거죠. 왜? 이거 원래 붙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뜻을 이제 잘 아시게 되면 이게 이제 선이라는 거, 그죠? 그게 이제 다른 어떤 불교의 그 사상과 문화와 그죠? 종파에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접할 수 없는 그것이 선의 가치가 이제 그겁니다. 근데 교수님 저는 강의를 듣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게요. 예, 그 우리의 그 존재 원리 자체가 본래 부처의 그 불성이잖아요. 예, 그러면 대스님 그 말씀도 그 어렵고 공부를 해보면 이게 보면 어떤 사람이 뭐 어떻게 하는 거는 잘못하는 거고 또 이렇게 하는 거는 강한 거고 이런 식으로 또 제가 듣기에는 약간의 분별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본분사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공부길이 잘못됐다 그릇된 길로 나아간다 근데 그릇된 길로 나아가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 존재원리적으로는 전부 다 그 본래 부처의 성품에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뭐 그게 안 됐으면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또 사람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에 의지해가지고 또 그 사람한테 또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뭐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이 사람도 부처고 저도 부처니까 뭐 상처를 입던 의지해서 제가 뭐 배신을 당하던 어떻든 간에 그것은 또 그런 대로 또 그냥 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어록 공부를 해보면 좀 너무 좀 냉정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저희가 불교를 공부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본래 갖추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정이 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의리를 가지고 그때 또 날마다 보면 보시해라 봉사해라 뭐 이러는데 또 뭐 사람을 또 인정을 구하지 마라 뭐 사람을 구하지 마라 그런 부분이 이렇게 상상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헷갈립니다. 솔직한 얘기.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헷갈리시죠? 스스로 아시죠? 스스로 지금 헷갈리고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그걸 해결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해결하겠어요? 아니 저도 이제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이 사람이랑 뭐 하다 보면은 이뭐 60평생 살아오면서 사람 믿고 의지했다가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상처도 받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성장하는 게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아 사람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떤 부분에서 상처를 받으면 아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조심해서 대하고 저런 부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또 지혜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그거는 이제 꼭 선이나 불교가 아니더라도 네. 그죠? 네. 사람을 살아가면 당연히 그런 정도의 얘기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굳이 이제 불교와 선을 공부를 해서 얻는 지혜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걸-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교수님 중도 연기라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데서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이 그런 거죠.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이 그래 말씀하신 거죠. 상처를 받으면 아 이건 나의 상이구나. 예. 아 이거는 내가 가졌던 관념이 깨지는 거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대해서 가졌던 상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또 공부도 돼가는 거고 거기서 아 내가 이게 아상이 있었구나라든지 이렇게 오는 것은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런 속에서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은 공부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제 뭐 그 얘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이제 우리 그 경옥보살님의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죠? 진실한 의문이고 또 문제 의식이고 또 어찌 보면 고민일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 자체는 굉장히 소중한 건데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선의 입문자들이 고민해야 될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가치관.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간관계라든가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그죠? 그 사람과 일과 관계를 풀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이제 헷갈린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그럼 어떻게 어떤 가치관으로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돼야 정립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 정립은 누가 정립을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죠. 이제 예. 제가 해결해 나가잖아요. 예. 내 안에 이런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중도 연기. 그러니까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보면은 앉아서 무슨 어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 공부하면서 생활 속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제가 무슨 마음이 일어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런 거를 살펴보는 그 자체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그렇죠. 공부가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 지금 잘 그런 과정들을 그 꽤 긴 기간 동안 잘 해오신 거예요. 예, 예. 했는데 이제 제가 설파를 하면 안 되지만은 제 입장에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내라는 것이 있으면 그건 끝까지 그 생사고해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내라는 이 근본을 비워버리면 일시에 모든 것이 이제 해결이 되는데 일시에 모든 관계, 모든 가치, 모든 일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전환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 있는 한은 그게 올 수가 없죠. 계속 내가 있으면 이런 관계, 저런 관계, 이런 가치, 이런 일에서 계속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그 부딪힘 속에서 교훈도 얻고 내가 성장하기도 하겠죠. 근데 내가 교훈을 얻고 성장하는 것은 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런 교훈과 성장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 선에서 말하는 성장은 아닌 거죠. 선에서 말하는 성장은 근본적으로 나를 비우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자기를 비우고. 아니 글쎄요, 나를 비우는데 그 비운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이제 그 움직여 볼 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볼 때 내가 이게 비어 있구나 어떻구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지. 그냥 앉아서 참선하고 하도 한다고 해서 내가 비었구나 내가 없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고양이나 그까지 하시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양호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래서 앉는 거는 비우는 연습하는 거, 훈련하는 거. 그 앉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앉아가지고 비우는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체화용이.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그 뭐랄까 항상 그러니까 비우는 연습을 앉을 때는 딱 하다가 그 다음에 잊어버리잖아요. 비우는 연습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경계가 딱 왔을 때 내가 부처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가 화를 내? 하는 식이 화가 딱 났다가 어떤 다시 접는 이 힘이 굉장히 커집니다. 커지잖아요. 네. 생활 속에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공부를 저희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불교 공부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이 잘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록을 보고 이제 좌선을 하는 것은 그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서 자기 마음을 내딛는 거. 그다음에 경을 통해서 그런 법문을 꾸준하게 익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느냐 했을 때 그걸 위해 하는 것이라는 방향이 분명하면은 그런 것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그거 역시 이제 스스로 많이 정립이 돼야 될 필요가 있죠. 이게 계속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 자체를 선에서는 이제 설파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허물 짓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불친절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보는 것은 양면에서 보면 불친절하죠. 내가 이걸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할 때는 이익을 안 주니까 불친절하게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분의 입장, 부처님의 입장, 조사의 입장에서는 조사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제 그 입장에서 보면 또 전혀 다른 견해가 성립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 간극을 이제 줄여 나가야겠죠. 그 틈을. 그죠? 그래서 부단히 이제 자기를 비우면 근본적으로 이제 깨달음과 하나가 된 그 자리와 이제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요거 마무리 해버리죠. 뭐 그 만약 나로 하여금 저들의 근기를 따라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 자꾸 따라가게 되면 사람은 그죠?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고 상근기 안에도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2분교가 나눠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차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 그런 차별은 뭐냐면 방편이란 방편. 법이 아니에요. 법은 뭐냐면 연기법이잖아요. 무화법이.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이 법인데 내가 있다고 하면은 이게 차별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 그게 내가 있다고 하는 데서 근본 무명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바로 무화로 돌리는 이제 정견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삼성 12분교로 그들을 제점했을 것이다. 이건 이제 이 말을 하는 건 방편일 뿐이에요. 방편. 법은 아니에요. 이 법과 방편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안목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여기에 다만 본문사로 12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연기고 무아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죠. 만약 제접하여 얻지 않더라도 이제 그렇게 제접하지만은 그것에서 얻을 것이 없더라도 사람의 근성이 더디고 둔한 때문이니 그거는 그 사람의 근성 근기가 그런 거니 나의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조사와 부처의 입장에서는 보편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보편되어 있는 거니까 지금 나는 하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본성을 부처로 보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본래는 부처인데 자기 스스로 착각에 빠져가지고 나는 하근기라고 보니 그걸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대예스님 그 서장의 마지막인데요. 요 편지 마지막에 여기 딱 붙여놓은 건 여러 가지 이제 우리에게 저는 그 생각해보라 이제 이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공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고요. 예. 좀 쉬었다가 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니 어쨌든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거